지목을 보실 건데요. 지난달에 14번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15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 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즘 지적 예규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주로 거기 책을 보시면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그 부분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번부터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에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이 지목과 관련해서 보통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 암기가 되세요. 그래서 거의 안 틀리세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15번에 철도용지가 나오는데요. 철도용지. 이 철도용지,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죠? 사설철도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네.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전부 다 사설철도였어요. 예, 국가철도가 아니라 사설철도였습니다. 근데 강복이 되면서 국가철도로 기속을 시켰고 지금은 철도공사라는 공기업 소속으로 바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설철도라는 것은 자본을 누가 된 겁니까? 민간 자본이 들어갔죠. 그런데 민간 자본이 들어갔건 국가 자본이 들어갔건 공공 자본이 들어갔건 철도라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사설철도 부지도 당연히 철도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사설철도 부지도 당연히 철도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제방이 나와 있고요. 제방은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제는 만들 제자고 방은 방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먼저 방조제는 조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방수제는 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사제는 사가 모래사자입니다. 모래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파제는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지목은 뭡니까? 제방이 될 겁니다. 하천,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 되는데요. 이 하천과 그 다음에 나오는 국어가 출제가 됩니다. 하천과 국어가 비교되면서 출제가 되는데요. 국어를 보시면 첫째 줄에 인공적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밑줄 치시입니다. 인공적 밑줄. 그 밑에 소규모라는 문구 있습니까? 소규모 밑줄. 그래서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나오면 국어. 즉 또랑입니다. 구는 또랑 구자고 거도 또랑 거자예요. 그래서 또랑이라는 뜻인데요.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는 국어.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하천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는데요. 19번. 한자를 한번 보시면 이 유자가 물방울 머무를 유자입니다. 유지에서 유자가 물방울 머무를 유자고요. 지는 연못 지자예요. 연못 지자. 따라서 물방울이 고여서 연못 형태로 된 토지의 부지, 토지. 그것이 바로 유지가 됩니다. 물이 고여서 연못 형태로 된 부지. 이것이 바로 유지라는 지목입니다. 거기 보시면 댐, 물이 고여 있죠. 그 다음에 저수지, 물이 고여 있죠. 그리고 소류지, 소류지에서 소자는 작은 연못 소자예요. 작은 연못 소자. 유는 물방울 머무를 유. 지는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형태의 연못 부지가 바로 소류지예요. 그리고 호수, 연못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이죠. 지목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니까 당연히 유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물이 고여 있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배수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배수.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생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생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어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재배라는 문구로 바뀌게 되면 이건 유지가 아니에요. 재배가 되면 뭐가 될까요?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답. 왜? 논농사, 벼농사 지을 때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죠? 물이 고여 있죠? 거기서 벼를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배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때는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고 자색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을 보시는데요. 양어장에서 육상의 밑줄 치십니다. 육상. 만약에 해상에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토지가 아니죠. 해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토지가 아니어서 양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상이어야지만 양어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생물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양어장이라고 해서 어자가 물고기 어자예요. 물고기 어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번식, 양식을 위하여 이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즉 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도 양어장에 포함이 됩니다. 즉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어장 옆에다가 양식장 쓰시고 X표 하십니다.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도 양식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어장.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용지. 수도용지에서 제일 키워드는 물을 정수하여입니다. 수도용지에서, 수도에서 수도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정수시설을 갖춰야지만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물은 수도용지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우물도 먹죠. 먹지만 정수시설은 갖추지 못했죠. 따라서 우물은 수도용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물은 가장 유사한 것이 수도용지인데요. 수도용지가 될 수 없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유지에 있는 물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은 가장 유사한 것은 유지가 아니라 수도용지예요. 근데 수도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우물은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수관의 매설부지가 도로로 활용되더라도 지목은 그대로 수도용지. 도로에 배수관을 매설하더라도 지목은 그대로 도로이다. 이게 뭘까요? 등록 선회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록 선회 원칙을 얘기해요.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걸 이해하시면 저절로 외우지 않으셔도 골라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원,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해 밑줄 치점, 복원, 휴양, 정서 생활. 복원, 휴양, 정서 생활.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면 밑에 거부터 보죠.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은 사람의 복원,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도립공원, 국립공원은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목적이고 복원,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이 아니라면 이거는 공원이 될 수 없고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임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복원,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지목은 임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묘지공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묘지공원의 기능이 뭐냐면 사람의 복원, 휴양, 정서 생활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체의 제사, 봉양, 봉안 이런 것들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은 공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묘지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원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묘지가 되는 겁니다. 묘지공원은 포인트가 묘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체육용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째 줄을 보시면 승마장, 경륜장 밑줄 치십니다. 승마장, 경륜장. 승마장, 경륜장, 승마, 경륜하는 장소죠. 이건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따라서 체육용지가 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다만 체육시설로서 밑줄 치죠.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유스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